이제까지 안철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안철수와 문재인을 공동으로 지지한 세력이 있었어요. 예? 안철수, 문재인을 공동으로 지지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으로 지지한 세력 중에 절반은 안철수가 당연히 문재인에게 출마 선언 안 하고 양보할 거다가 절반이었어. 그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야. 출마 선언했어.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안철수가 양보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절반이 있는데 당신들도 틀렸어. 안철수를 독자 출마시키겠다는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안철수는 양보 안 한다야. 문재인이 구표라야. 문재인 측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철수를 영입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야. 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다. 문재인이 양보하고 안철수한테 대통령직을 갖다 바치면서 민주당으로 입당해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나는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예. 그걸 지금 분명히 알려야 된다. 예. 안철수 지지자의 대부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 안철수 지지자의 80%가 야권 단일화를 전제하에 지지하는 거야. 안철수 지지자 중에 80%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믿고 지지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그 80% 중에 약 30%는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고 50%는 문재인으로 양보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지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천국 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지지자 전체 중에 2명은 안철수가 무조건 독자 출마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야. 그 다음에 3명은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야. 나머지 5명은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할 거라고 믿고 지지한 거야.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 나는 그렇게 봤어. 내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안철수 지지자 중에 8명은요 당연히 단일화될 거라고 써요. 당연히 단일화된다야. 그 중에 3명은 안철수로 단일화, 5명은 안철수가 양보하겠지. 그리고 2명은 무조건 안철수 독자 출마야. 그치요? 가서 글 쓴 사람들 숫자를 쭉 세봐. 그래서 퍼센트를 내봐요. 내 말이 딱 맞지? 그래서 이 현실을 분명히 분석을 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오늘의 전술은 뭐냐? 좋다! 우리 약하게 나가지 말자. 지금부터 90일 동안 최선을 다해 문재인으로 박근혜도 이기고 안철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뭉치자.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오케이? 예. 자,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갈 수 있고 가야 하는 길은, 뭐다? 예. 넓은 마당님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고 오늘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안철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의 아침 인터뷰를 쭉 봤어요. 그 내용이 내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야. 여러분 항상 기억해. 내가 언제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지. 그 야권 연대로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총선 망쳤지. 또 민노당더러 국민참여당하고 합치지 마라. 민노당이 국민참여당을 박살낼 거다. 국민참여당이 민노당을 완전히 박살낼 거다. 절대 합치지 마라. 그리고 이정희가 대표로 다칠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 내 말 안 듣고 둘이 합쳤지. 그리고 지금 젓가락이 났지. 그지? 그 다음에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4월 총선에서 과반수 못 얻는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도 내 말 안 듣고 한명숙 대표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 총선 박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내가 7월 말에 뭐라고 방송을 했느냐 하면, 내가 7월 말에 뭐라고 방송을 했냐 하면, 안철수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출마 선언할 거다. 들었지?
추석 직전에 안철수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출마 선언할 거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덮어버리고 추석상에 안철수 박근혜 구도로 얘기를 할 거다. 그거 다 얘기했잖아. 그지? 지금 그대로 내가 쭉 가고 있는 거지? 예. 넓은 마당님 고맙고요. 예. 박근혜하고 안철수가 기회되면 만나겠다. 원래 만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저께도 들으면서 아까 어저께 어떤 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박근혜는 절대 안철수를 안 만날 거다. 문재인을 만나서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거다. 어제 어떤 분이었더라? 상상의 나래를 펴신 그분 있었는데 기억나요? 안철수하고 박근혜가 안철수하고 안 만날 거다. 이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을 만나서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아휴, 박근혜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묵념한 사람인데 참.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래 내가 이제 옛날에는 무슨 얘기야? 이인영이 탈당? 누가 그래? 이인영이 탈당한다는 얘기가 어딨어? 소담이 사랑해님,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소담이 사랑해님, 혹시 근거 없는 얘기면, 뉴스로 나왔어요? 예. 뉴스로 나왔어요? 미건스 미건스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아직 뉴스가 아니야? 만약에 이번에 이인영이 탈당을 해서 안철수를 도우면 나는 이인영과 갈랐을 거예요. 만약에 이인영이 탈당하고 안철수를 도우러 가면 나는 이인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네. 지금 미건스를 중심으로 해서 김근태계가 안철수를 돕고 있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린 새끼들이 있어요. 예. 뻥까지 말라래. 예. 지금 인재근 의원도 민주당 문재인을 통해서 대선 승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인영이 그렇게 갈 리가 있어? 다만 이인영의 스탠스와 역할은 뭐냐면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를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협상,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를 협상하겠다. 그런 역할이죠. 안철수 캠프로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이인영이 자기 보좌관 허영을 보냈고 의원들을 꼬드기는 중? 지랄하고 있네 진짜. 예. 허영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간 거야. 그러면서 허영이 이인영 보좌관이야. 웃기고 앉아있지? 그냥 같은 학교 후배이고, 이인영 의원이 김근태 의원실에다가 허영을 비서로 넣어준 게 그게 2004년인가? 무슨 허영이 이인영 보좌관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자빠졌어. 예.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이것도 참 그래. 이인영 의원 쪽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면 좋은데, 이인영 의원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안 하는 게 문제야.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해서 너무 남 배려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이인영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감정을, 부추기는 거죠. 감정 부추기기 위해서인데, 예. 지금 보면, 박선숙, 허영 갔다. 그러면서, 김근태계가 대거 움직인다. 이 개소리야, 이 새끼들. 이것도 어떤 놈이 또 뉴스를 쓴다고?
예. 저게 지금 이제 민주당 흔들기지. 맞아. 딱 보니까 그거야. 민주당 흔들기. 가기만 해봐라, 진짜, 씨. 예.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애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허영도 내가 볼 때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컷오프에서 잘렸어. 근데 이 컷오프에서 이 잘리는 과정이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할 것처럼 하다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천에 대한 감정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영은 개인이고요. 예, 허영은 개인이고 무슨 민주당 뭐 김근택의 핵심 뻥까지 말라 그래. 예. 예. 네. 친노 그룹에게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근태 의원에게 무슨 얘기지? 네. 이인영이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는 인물은 아니에요. 예. 이인영이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이 행동할 사람은 아니야. 그 이인영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협상, 단일화 협상을 마쿠에서 해보겠다. 그렇게 자기 포지션을 정한 거지. 그거 갖다가 안철수 캠프로 간다고 개지랄한 새끼 누구냐? 그 주장한 놈이 제3세력을 띄우는 놈이래. 지금 인터넷에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놈이 제3세력이 뭐냐면, 와, 딱 잡아냈네. 예, 지금, 이게, 딱 잡아냈는데 저게 누구냐? 제3세력을 띄우는 놈이래요. 그니까, 한나라당도 안 된다, 민주당도 안 된다, 중도세력을 띄워야 된다. 그게 제3세력이거든. 그 제3세력 지지자 놈의 글을 보고 안철수 지지자가 추측해가지고 이제 막 쓴 거라고요? 지랄들을 한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대선을 치러야 돼.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딸, 잘 갔다 왔어? 표정이 또 왜 그래? 힘들어?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오늘 왜 지금 왔어, 너? 오늘이? 아, 목요일이구나. 예, 네, 가만 보면요, 이인영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린 새끼들이 제일 많아. 아니, 아예 조직적으로요, 이인영 관련해서만 허위사실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 신기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있잖아요. 그 이인영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자들한테 뿌려지고, 기자들이 그걸 받았어. 지난번에 총선 때도 그랬어. 지난번에, 그니까는 언제였니? 지난 1월달 전당대회 때는 이인영이 한미 FTA 반대 안 했다는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퍼뜨려졌고, 4월달에는 뭐가 그 4월 총선을 앞두고는, 공심위에 누구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막 또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둘 다 기사화되고. 그지? 예. 그게 하여튼,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도 지금 안철수 지지 세력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고 봐요. 예. 나는 지금 박원순 시장도 안철수 측을 띄우고, 안철수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나는 잘못 알고 있다고 봐. 지금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던 그 캠프들이요, 안철수 캠프에 가서 움직이면서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송호창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뭐 안철수하고 박원순하고 단일화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도요, 안철수로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 같아. 안철수로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가만 보니까,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예.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안철수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후보가 되고,
그리고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예. 그게 박원순 시장 생각으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나는 거기 반대예요. 예. 나는 반대합니다. 예. 유 박사님도 그러시고, 예. 박원순 문재인 지지 아닐 텐데요. 잘 읽어보세요. 예. 이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후보가 되면 민주당으로 입당해라 그랬어. 민주당으로 입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로 단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이제 공개적인 표명이 되어 있지만, 가만 보면 행보가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가 후보가 되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중간지대가 넓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그거는 반대. 처마짜랑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으로 지난 우리가 총선 치렀는데 개박살 났잖아요. 민주당이 아닌 비민주당 야권 후보.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어. 지금 시민단체들, 박원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비민주당 야권 후보라서 승리한 거를 알아. 박원순 시장이. 정말 족같은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비민주당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보는 시각은 정말 개같은 생각이라고 봐. 박원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준 거지. 비민주당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됐다. 어떤 개새끼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씨발 진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지금 소위 자칭 진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 비민주당 야권 후보여야 이긴다. 이게 개소리야.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박살나고도 몰라? 박원순 이기 때문에 나도 양보한 거야. 민주당 후보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박원순한테 내가 양보한 거지. 비민주당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박원순을 찍었다? 이 찢어죽으려고 새끼들 봤어 이거 진짜. 망치 부인이 저러는 것도 표 깎아먹는 것이지 지랄을 해라. 어차피 너는 내 표 아니잖아. 꼭 지가 나를 찍을 것처럼 저 박근혜 지지자 저 부자 될 거임 저거 너도 이 새끼야 블랙을 내가 2번은 걸었다. 가만 보면 말이에요. 비민주당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된다. 그 이론을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시민단체들이 그걸 믿고 있어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2008년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을 때 그때 나한테 와갖고 쌍욕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2008년에 내가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근데 당신들 선거 때 어떻게 했냐. 진보정당 지지한다고 막 표 갈라먹고 결론은 새누리당 당선시킨 거 아니냐. 나한테 막 쌍욕을 했어.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시민단체나 진보 세력이나 후보를 단일화해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니까. 시민단체는 시위를 더 중시했고 진보정당은 출마해서 당을 알리는 걸 중시했어.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봐. 2008년 총선 때까지 시민단체는 시위를 더 중시했어. 시위만 잘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각자 자기 목표 갖고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시위할까? 그것만 관심 있었어. 진보정당은 당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을 알리기 위해 나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논쟁한 거야. 그 논쟁 결과 그래 투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투표 참여운동에 동의를 했어. 시민단체가 2008년 말에 시민단체들이 맞다.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갖고 투표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거야. 100여기 불여 1표.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해? 후보 단일화까지도 근데 내가 그 2009년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거기에 또 막 난리가 아니었어. 민주당 빠순위원이라면서 그거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다. 2009년에 기억나요? 내가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고 2009년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로 주장하고 있다.
막 비판했어. 진보 세력하고 시민단체가. 그러다가 2010년 되니까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라고 막 그래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된 거야. 그러면서 2010년에 나온 개념이 뭐냐면 야권연대야. 무지개 연대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비민주당 야권 후보에게 양보하라. 김대중 대통령이 70%로 양보하라 그랬다. 김대중 대통령이 70% 양보하라는 건 민주당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70% 공천 주란 얘기였지 비민주당 후보한테 70% 주란 얘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김대중 대통령이 70%를 양보하란 얘기는 민주당 안으로 들어온 외부 인사에게 70% 공천 주란 얘기였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한테 70% 양보하란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서 2010년에 주장한 게 그거 아니야. 비민주당 야권 후보.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에서 비민주당 야권 후보들이 압승하던가요? 네? 비민주당 야권 후보 그래 압승하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집 앞에서 김태호 당선시켜 보내면서 그리고 지난 4.11 총선에서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 못 차리지. 비민주당 야권 후보? 지랄들을 해라. 지랄들을 해. 그렇게 말아먹고도 반성이 없어. 그렇게 말아먹고도 반성이 없어. 민주당 개혁 필요하죠. 내가 그래서요, 2010년에 8월 1일부터 6일까지, 2010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그거 방송을 한 사람이야. 혹시 이 중에 그거 그때 방송 보신 분 있어요? 2010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내가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그때 그 개혁해야 된다는 내용이 뭐였냐면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였어. 이 민주당이 잘못되는 이유는 이 민주당이 늘 욕먹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천권의 문제는 이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 이 당대표가 되는 방법은 전당대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공천의 문제, 공천권의 문제는 당대표와 연결. 당대표는 뭐의 문제냐? 전당대회 방식의 문제다. 이게 버스 타고 얼마나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니 민주당이 혁신하지 못하고 그 주류 세력이 돈으로 정치하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였다. 그러니 뭘로 바꿔야 된다? 모바일 선거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돈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봤죠 그때? 그 방송 보신 분 기억나요? 그때 내가 방송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때 2010년이면 한 1500에서 1700 보는데 800명이 보는 거야. 800명이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아씨 오늘도 민주당 얘기야. 우리 민주당 관심 없거든요? 그때 내가 민주당 개혁해야 된다 그럴 때 민주당 관심 없다며. 내가 민주당 개혁해야 된다고 2010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방송을 했어. 그때 지나가는 말로 씨발 또 민주당 얘기야. 우리 민주당에 관심 없거든요? 라고 얘기하신 시민단체 회원님, 나는 님을 기억해요. 예. 진보정당 지지자님, 내가 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6월 9일에 이해찬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잖아.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모바일로 당의장 됐잖아. 개혁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언론개혁, 검찰개혁 노력하고 있잖아. 뭐가 부족한데 안철수에게 양보 안 한다고? 정말 웃기고 있어. 예. 그때 여름 휴가철이 아니야. 휴가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민주당 개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8월 15일에 문성근 그 국민명령 100만 밀란 내가 한 말 똑같이 하는데 막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인터뷰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내가
내가 저작권을 요구하려다. 그때 기억나요? 문성근 대표가 그때 100만 밀란 얘기하면서 야권 통합 외치면서 돌아다닐 때 그거 내가 방송에서 다 했단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더러 저작권을 요구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응. 그러다가 8월 말에 문성근 대표가 천정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천정배 지지선언 해가지고 나한테 완전히 내가 빡 돌아가지고서는 어디서 천정배 지지하냐고. 그거 다 기억나죠? 예. 아휴. 좌우지간 우리 국민들이 이래봤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알아듣겠어?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어이 하더라.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국민은 사춘기. 응. 우리 국민은 사춘기야. 부모가 분명히 옳은 방향을 얘기해줘도 존나 말 안 들어. 우리는 다시 돌아온 uptown. 이제부터 어설픈 애들은 모두 bow down. 기가 막힌 여정이고 우린 올라가시 힙합 and R&B 그곳이 uptown. UPTOWN We are checking out the girl in the street again. 저 여자 눈이 부시네.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혹시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망치부인 방송 보고 민주당 지지하게 되신 분 있어요? 그동안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치부인 방송 들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모습으로 춤을 추는 그녀 아무리 봐도 그녀만 한 여자 없네. 쿵쿵 음악에 맞춰 뛰는 내 가슴 흔들리는 그녀에게 걸어가는 one two step. We are checking out the girl in the club again. 망치부인 닥쳐라. 그래 12월 19일에 닭을 칠 거야. 문바람님 감사하고요. 어떤 닭인지는 모르겠는데 12월 19일에 내가 닭을 하나 치긴 칠 거야. 12월 19일은 닭 잡는 날. 지난 5년 동안 내가 쥐잡기 운동을 펼쳐왔는데 12월 19일은 닭 잡는 날이야. 까마짜랑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예. 제가요 그 12월 19일에 소녀맘님 빅토리님 감사합니다. 12월 19일에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파닭 먹방 할게. 파닭 먹방. 예. 아니 그 닭을 잡는다 그랬지. 파닭 먹방. 우리 그날은 닭 파티를 한번 할까요? 도나무리님 감사하고요. 왜들 그래? 천국 같은 하루님 감사드리고요. 예. 제이님 감사드리고요. 그날은 우리 19금 걸고 12월 19일날 19금 걸고 파닭 파티? 박고조님 감사합니다. (12월 19일은) 파닭 파티의 날. 왜? 왜들 그래? 흐르는 묘한 분위기는 뭐지? 아니 아까 어떤 놈이 나더러 닥쳐 그래서 그래 내가 12월 19일날 닭 하나 칠 거야 그랬잖아. 산종님 천국 같은 하루님 감사하고요. 왜들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래. 자, 뭐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기 때문에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사진 게시판에, 아니, 이 만평 게시판인가? 우리 만평 게시판에 아주, 우리가 지금, 안철수 현상, 안철수 효과, 예.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하나 올라왔어요. 정말 바이러스가 사라지네.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3자 대결 구도, 기자회견문 전문, 단일화 조건부 유보, 비공개 행보 이유, 안철수 기사로 사라진 친박 비리. 예. 아니,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을. 예. 현기환, 홍사덕, 송영선, 뭐 한 사람들인지 알죠? 예.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안철수 기사가 나오면 박근혜에 대한 모든 의혹은 덮일 거다. 예. 딱 맞죠? 그죠? 예. 9월 18일에는 이런 그림도 올라왔어요. 내가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역사의 심판에, 예, 공주님과 일곱 난쟁이, 예. 아니, 우리가 그림 보는 거야, 그림. 예. 가장 가슴 아픈 그림은 이거죠. 예.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건가 봐요. 국민개혁당, 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정말 천재죠. 예. 어우,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 곤란해하는 선생님의 표정. 네가 쓴 건 1차 인혁당, 2차 인혁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니, 무지한 거니? 현대사. 답. 인혁당에 대해 다른 증언도 있다. 빵점. 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아우, 정말 나는 이 그림 이 화백님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분들은 천재다. 이분들은 천재일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녀의 역사. 역사에 맡기면 깔끔해요. 예. 인혁당 정수장학회, 예. 30시대 유물. 프레시안의 입장이로군요. 네. 재밌죠? 자. 무슨, 송영상, 동영상은 어딨어요? 송영선, 동영상. 예. 안철수 측. 민주당 신패권주의 극복 방안 제시해라. 지금 민주당이 패권주였어요? 지금 민주당이 패권주였어요? 패권을 쥐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예. 가만 있어봐. 그 송영선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동영상 있나요? 예. 송영선 동영상 보자고 아까 누가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 예. 네. 녹취록? 함께 읽는 뉴스 2페이지에, 예. 장준하 죽음의 의혹을 밝히자 100만 서명운동 시작! 여기에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튜브 돌발 영상 이거? 뭔데 내용이? 얘 뭐 부산에 뭐 꽃이 완전 연임된 기자회견입니까? 네, 그럼 뭐 송승환, 홍사덕 위원장님하고 송승환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홍사덕 위원장님하고 문학이 나중에 하죠. 나오시죠. 여기 할게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대표님이나 어떤 지시 받은 게 없습니다. 나오시죠.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신발 신발인데 박사마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뭐 형을 너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의원도 의원님한테 다 전달했고요. 홍나가 의원님한테 지시 다 받았고 지금 받았고 다시 확인하세요. 자, 이건 아직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오셨거든요. 우리의 지시받은 거 다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우리가 박 대표님에서 우리 하는 건데 지금? 박 대표님에서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정신 받고 고생했습니까? 정신 받고 고생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똥 놓때 마음 풀리고 똥 놓고 나서 마음 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박사만 때려줍니까? 정의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야? 왜 강사? 정말이야? 여기 지금 사단이 뭐야? 장애? 여기 사단이야? 여기 사단이 민정이야? 하지마! 어디서 민정이야? 내가 사단이야? 민정 그만하자! 어떤 분이야? 사단이야? 분다야? 그것만 얘기해요. 사단이야? 분다야? 총살이에요? 침만전대야? 그만 얘기해봐. 뭐예요? 총살이야? 침만전대야? 기왕이라 누가 하지? 이런 거 내가 어디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나는 바로 하는 거야. 손대지 말고. 나도 국회의원 후보야. 나도 다음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래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나가. 경찰. 야 불러라 불러. 야 그것들이야. 어디 뭐 시골이라니. 지금 하지 마시고 자신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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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봐. 내 이거 가지고 기다리자고.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야, 가만히 있어. 쳐봐야지. 나중에 차가. 이게 당신 당이야. 공사덕 위원장이 아침에 상의를 내가 하는 거야. 뭐야, 당신네들이 지금 당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어? 아, 형사하는 거잖아. 너 뭐야 도대체? 내가 말리는 게 아니고 뭐야, 너 치워. 거 지금 말리는 게 좀 치워, 이 금방지게. 아이고, 의원이 완전히 우리를요. 완전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갖다 그런지 알아요? 모르고 가만히 있어. 대변인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서는 거야? 금방진 것들 말이야. 홍사덕 위원장하고 다 조율을 해가 하는 거란 말이야. 홍사덕 위원장하고 다 조율을 해가 하는 거란 말이야. 예의는 무슨 양대가 그것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뭐야, 우와가 진짜 완전요. 야, 이거 그래 맡아 뭐라. 이렇게 입은. 이게 일당이야. 이 나무 여기 어디 애들 놀이터 다니고 이 나무 당에 와서 왜 이래요? 이런 당이라니. 당신들이 당원이요. 아니 그렇게 하자. 근데 요걸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양대가 그것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아이.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뭘로 보나,
반드시 웃은 것만 아니야! 안 돼. 애들 교육이 안 좋아요. 예. 애들 교육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 좌우지간 우리 그 송영선 의원님께서, 예. 안 돼! 안 돼! 에이씨! 송영선, 네. 송영선 의원님께서 저렇게 멋진 분이신데, 그 멋진 송영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박근혜 의원을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돈 요구한 녹취록이 나온 거죠? 혹시 그 녹취록 뉴스 없어요? 예. 녹취록 뉴스 없어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선님 감사드리고요. 특허 결정님 감사드리고요. V1219님 눈팅을 넘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우울할 때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걸, 녹취록 있어요? 녹취록 어디 있어요? 한겨레 기사에 있습니까? 네. 그 녹취록 어디 있어요? 한이바람님 감사하고요. 예, 이 녹취록은 이걸 듣고 봐야 재밌다. 조금 아까 이제 그 동영상을 본 다음에 녹취록을 들어야 된다. 우리 꼼꼼한 시청자님들. 정말 이 흥행은 여기서 나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야, 나 결혼한다. 이씨, 내가 이것만 보면 아주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 선전. 그게 무슨 이제 맥도날드 집에서, 맥도날드 집에서 남자애가 나 결혼한다 이러면서 청첩장을 주는 거야. 그 여자애가 막 속상해하면서 딱 열어봤는데 결혼해줄래? 이러는 거야. 음악회는 뭐 기억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남양주 그 당시에 부적의 남양주 겸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이런 뭐 기름칠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는 얘기 10월달까지 풍자가 좋아야 그냥 시장을 하던 잠깐만요. 처음 다시 봅시다. 10월 대선까지 갈 때 음악회는 뭐 기억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남양주 그 당시에 부적의 남양주 겸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이런 뭐 기름칠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는 얘기 10월달까지 풍자가 좋아야 그냥 시장을 하던 충만하고 하루를 만나고 시장을 충만하고 10월달에 10월달에 이쯤 때 그러면 우리가 누가 그렇게 여러분 약속한 게 눈먼 기획부 관리라는 게 한게 아니라 그래서 야 너희잖아 네 동네가 내 진짜 우리 집에 이게 여의도에 지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들어왔다. 그냥 판단을 한다고 술을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니 10월달에 이제 그쪽 한 일만 들어가시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 차례를 갖고 갖고 가면 그때 장관을 걸었을 장관을 걸었을 때 눈만큼 넘어가면 내가 일선 공신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만드는데 일선 공신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간독지 상태가 오승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국방 장관을 1년 5천 국방 장관인데 국방 장관 안 되면 가만히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가지고 위해서 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저희 집은 하나의 저의 집에 그런 느낌을 드리는 거고 안 되면 제가 뭐
그때 내일은 그때 하나가 정도. 가스 3천 정도. 그럼 3천원 내고. 제일 솔직히 말해서 펜션이 제일 급해. 그리고 일단 그러고 난 뒤에는 그런 나는 부담은 싫어요. 아, 지금이야. 주사도 꼴찌는 거예요. 저는 200만 300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기가막히게 그대로 이런 오피스를 생각하고 나한테 납작하게 되는데 알지? 아무데랑 그런 말 사람한테 무슨 뜻이냐면 그 째째한 그런 오피스를 뭐 하나 내가 이런 째째를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카메라를 시켰어. 내가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카메라를 설정시켜야 당신은 자기는 선거동 후원회장 만들고 자기를 좀 그러지 이 얘기를 다 실현하고 그래서 내가 했어. 목표가 그때는 목표가 그때 하루가 괜찮지. 일반 같은 게 고정이 알더랍니까? 지금 내가 계속 괴롭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게 목표가 진짜 돈 여덟 때문에 지금 결정하려고 시발 빨간거 같고 운명을 때문에 내가 정신 못하겠고 싶다면 맨날 내가는 못하면 너무 싫어하는 진짜 그런 거. 마지막 멘트가 이게 이건 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월 대선까지 갈 때 음악 필요하면 기업들이 이래까지 우리가 남양주 그 당시 수저의 남양주 겸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를 이런 뭐 기름칠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는 게 이해지 10월까지 성과가 좋아야 그냥 시장을 하던 사람들이 충만하고 하루를 만나고 시장을 충만하고 10월달에 이쯤 때 그런 거는 누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약속한 게 너무 기획부 관리라는 게 한게 아니다. 그래서 야 너희잖아 네 동네잖아 우리 집에 이게 여의도에 직접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서울시설로 들어왔어. 그냥 한 달에 한 달에 술을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한 10월달에 이제 그쪽 한 6만 들어가시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제 차례를 확보가 되면 그때 이렇게 장관을 걸었을 장관을 걸었을 때 하는 6만큼 넘어가면 내가 일선 공신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만드는데 일선 공신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간도 있잖아요. 5천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국방 장관을 1년 국방 장관을 국방 장관 안 되면 가만히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가지고 위해서 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저희 집은 한 달에 서울시에 하는 6개월 드리는 거고 안 되면 시간도 그때 내일 오피스텔 하나가 정도이고 가스 3천 정도 그럼 3천원 내고 솔직히 말해서 펜션이 제일 급해. 일단 그러고 난 뒤에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담감 찍어요. 아, 그거야. 그 사버리는 거예요, 저는. 200만, 300만 원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게 이런 오피스를 생각하고, 나한테 딱 잘라야 되는데, 알지? 아무데랑 그런 말 사람한테, 무슨 뜻이냐면, 그 째째하는 그런, 오피스는 뭐 하나, 내가 이건 뭐 째째를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방문장을 시켰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방문장을 설득시켜야 당신은 자기는 선거동 부회장을 만들고 있으면 자기를 좀 이 얘기를 다 실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표를 그때는 목표가 그때 하루가 괜찮지. 일반 고통인데 고통이 알더랍니까? 지금 내가 계속 괴롭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게 목표가 진짜 돈 여덟 때문에 지금 볼펜 흘리고 지날 빨간거 같고 운명을 때문에 내가 정신 못 하겠고 그러면 내가 있는 인간은 너무 싫어하는 진짜 그런 거예요? 쉬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뉴스가 흐지부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뉴스가 이 소리소문 없이 묻힌 거야? 만약에 저게 민주당 의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만약에 민주당 전 의원이고 현재 뭐 박지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이 거론됐다면 어땠을까요? 대서특필에 한다는가 이 뉴스로. 그지? 민주당 앞에서 삭발하고 막 폭탄 던지고 불 던지고 언론은 한다는가. 야, 근데 안철수 출마로 그냥 끝난 거구나. 대단해? 예. 뭐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세스코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식이 없어.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날마다 검찰에서 다 꼬발리더니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피의자가 일방적 주장한 것까지 전부 다 공개하더니 왜 송영선 사건에 대해서는 그토록 조용해? 아, 민주당이 아니라서. 민주당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안 돼도 일단 빨대로 뿌리는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측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하긴 그러지 않았어. 니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 니들이 뭐 그렇지 뭐. 니들한테 사람의 도리를 말한 내가 등신이다 야. 자, 거기에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비리 61.5% 증가. 그래요. 뭐 그렇지 뭐.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수상한 재판. 이건 또 뭐죠? 나 뉴스만 읽는 거다, 뉴스만. 박근혜 올케 서양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 뭔 얘기일까요? 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양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뭐라고요?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양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사기 정황이 상당한데
검찰과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희 변호사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의 부인으로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의심을 살 만한 행보를 보여 새누리당 경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사 올통이라는 신조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잠깐만요. 이 뉴스를 좀 천대엽 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수홍 청구그룹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부는 2006년 8월부터 미군 부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시의 개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판단,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장남 장모 씨의 친구 서모 씨에게 개발 사업이 큰 이익을 낼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빌린 뒤 갑질하는 혐의로 장수홍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회장의 차남 장모 씨는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의 동생 서모 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시아버지구나. 즉 장 전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사돈지간이다. 피해자 서 씨는 가만있어봐. 예. 피해자 서 씨는 장 전 회장이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1심 무죄가 나온 후 5, 6차례에 걸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검사 측이 서둘러 변론을 중지시켜버렸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 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검사 측은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박지만의 사돈이라는 배경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 장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줄줄이 패소를 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홍 전 회장은 청구종합개발을 세워 90년대 말 재계순위 30위권의 청구그룹을 만들었다. 대구 출신이었던 장 전 회장은 승승장구할 당시 대구 이건희로 불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청구그룹이 97년 부도가 난 후 장 전 회장은 147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98년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2003년 6월 만기 출소를 했다. 현재까지도 1,000억 원대 부채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그런 장 전 회장은 이후 2006년 6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이미 전과자인 그는 자신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에코지구를 설립했다. 상설 직원이 장 전 회장을 포함해 4명 정도에 불과한 회사였다. 장 전 회장은 정부가 평택시에 대해 수도권 규제율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 6월 에코지구 설립한 뒤 그해 8월부터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참여 의향서를 발급받고 2006년 2월 평택시와 주식회사 에코는 투자회사, 금융기관, 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2007년 3월 10일 자신의 장남 친구인 서모 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KB은행 등으로부터 출자 의향서를 받았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로 산정해 2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10억 원을 빌렸다. 같은 방식으로 2008년 5월 2억 원을 추가로 빌려 1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금융기관, 건설사 등은 단 한 곳도 에코지구의 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10월 평택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평택시는 2011년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평택시 측에서
에코지구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에코지구가 끝내 SPC조차 설립하지 못하자 2011년 1월 업무협약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당초 장 전 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서 씨는 상환 만기일이 지난 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자 장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한 달 후인 6월에 다시 만나니 야 이 XX야 내가 너에게 돈 갚을 게 뭐 있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이 존재함에도 장 전 회장은 당신이 나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 씨는 장 전 회장을 민형사상 고소했고 2011년 4월 민사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장 전 회장이 피고에게 12억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 법원은 에코지구의 실질적 주인인 장 전 회장의 지인이 아니라 장 전 회장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전 회장이 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극성을 보였던 평택시 측에서는 사업이 무산된 이후 서 씨에게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장수홍 전 회장이 평택시장이 이 땅을 내게 주기로 했다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시장이 내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사업권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평택시 측은 서 씨에게 저희는 그 사람들, 즉 장수홍 전 회장 측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지구 사업에 용역사로 참여해놓고 한 푼도 받지 못한 A사의 사정도 기가 막힌다. 에코지구는 A사의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차용했다. 그러나 에코지구 측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해 A사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에코지구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5억 원짜리 차용증은 같은 날 피고회사 임시직원으로 격리직원이 박땡땡이 원고 측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졸라 2개월여를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피고회사 대표 몰래 만들어준 위조 서류라고 주장했다. 격리직원이 독촉을 받다 못해 대표 몰래 위조 차용증을 써줬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결국 에코지구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A사의 돈을 갚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 에코지구 측의 답변서에는 평택시와 MOU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업 내용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11억 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양 원고에게 송금하고 원고에게는 그중 10억 원은 송금받은 다음 날 피고 회사에 입금케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겠다는 해명이 나온다. 이는 평택시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을 하는 억지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석연치 않은 정황은 또 있다. 2007년 6월 2일 조선일보는 에코지구가 주관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산업단지의 도시 디자인은 미국의 도시개발회사인 스테피노 앤 파트너스가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스테피노 앤 파트너스는 세계적인 건설기업이다. 평택시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스테피노 앤 파트너스 측 VIP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장 전 회장이 요청을 하고 비용을 대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에코지구 측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선금을 요구했으나 사업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은 사업비가 준비되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장수홍 전 회장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나서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측은 이 프로젝트는 안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떠들썩한 MOU 조인식을 치러놓고 후일 정작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 전 회장이 끌어모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참여 의향서 역시 사실상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참여 의향서 자체가 사업비 등이 마련되고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반 투자자를 모으는데 전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와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종이 조각을 보고 투자할 리 만마하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물산,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잡으면 소문에 장수홍 터무니없어. 결국 에코시티는 사업 성사를 위해 적극성을 보이던 평택시에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였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라는 거물 기업을 떠들썩하게 끌어들였음에도 이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구만.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원 수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 전 회장이 사기를 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피고인은 금원 수수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이 사건 추진이 어렵게 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 전 회장이 사기를 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평택시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등이 장 전 회장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돈을 만들 능력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사업에서 발을 뺐는데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피고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서 씨가 장 전 회장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금원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 서 씨가 알아서 돈 갖다 줬다. 서 씨가 차용증을 받고 10억 원을 건넨 이후 에코시티 사무실에 1년간 출근했던 점,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 점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사기였다면 피고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란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 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형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다 아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전 회장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단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서 씨는 지적했다. 게다가 장 전 회장은 과거 재계 유명 인사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상희 씨 일가와 사돈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양이 동생이랑 결혼을 했다. 장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다. 또 최근 장수홍 회장이 지인에게 박지만이 부모를 잃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박지만이 재기하도록 도와줄 거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 씨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정황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서 변론 정결을 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서 씨의 공판 재개 요청으로 장 전 회장의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올케, 박근혜 씨의 올케인 서양희 씨의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사기 혐의를 치렀다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만 씨가 그럴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구나. 김문수 씨가 만사울통이라 그랬죠? 아, 그렇구나. 예. 네. 자, 뭐 이렇게 해서요. 자, 뭐 어때요? 저기 우리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경험하게 될 세상,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경험하게 될 세상을 살짝 엿봤어요. 네. 뭐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내가 뭐라 했어? 나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그럴 거다 이런 얘기지. 박근혜 타령을 아시나요? 이것도 뭐지?
박근혜 타령을 아시나요? 최강욱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근혜 풍자 글 올려 화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변호사인 최강욱 변호사가 이 김종익 씨가 너무나 속상해서 암이 걸렸다면서요. 예.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타령이라는 시조풍의 글을 올렸다. 최근 이딴 측근 비리 의혹과 과거사 논란으로 난처한 입장에 내몰린 박 후보를 풍자하는 최 변호사의 글은 100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며 퍼져나가는 중이다. 음률과 풍자, 문학상감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합니다. 차흥의 고수께서 불러 유튜브에 올려야 최고의 라임, 모든 장르 음악에 잘 어울릴 듯 등 반응이 뜨거웠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때문에 이 정도의 극찬을 받고 있는지. 혁명을 주장하니 장준하님 호통치고 유신을 강변하니 인혁당이 살아나고 민주를 말하려니 김영삼도 눈을 기며 지조를 말하려니 홍사덕이 나타나고 역사를 말하려니 한기호가 악을 쓴다. 사생활을 따지려니 동생들이 곤란하고 정직을 말하려니 문대성이 돌려차며 재산하면 밝혀보니 최필립이 다리를 걸고 사랑을 앞세우니 김영태가 눈물 짓네. 우정을 말하려니 정준길이 아파하고 경제를 살리려니 이한구가 토라지며 청렴을 띄우려니 송영선이 춤을 추고 좌익을 까대려니 부친집안 남로당원 미래를 말하려니 안철수가 웃음짓고 정의를 말하려니 문재인이 손은 드네. 어쩔거나 이제는 진퇴양난. MB랑 손을 잡고 백담사나 놀러갈까. 아니 이게 최강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글이야. 나는 그냥 읽기만 했어. 읽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Listen carefully. 박근혜 타령. 예. 혁명을 주장하니 장준하님 호통치고 유신을 강변하니 인혁당이 살아나고 민주를 말하려니 김영삼도 눈을 기며 지조를 말하려니 홍사덕이 나타나고 역사를 말하려니 한기호가 악을 쓴다. 한기호가 누구야? 사생활을 따지려니 동생들이 곤란하고 정직을 말하려니 문대성이 돌려차며 재산한원 밝혀보니 최필립이 다리를 걸고 사랑을 앞세우니 김영태가 눈물 짓네. 우정을 말하려니 정준길이 아파하고 경제를 살리려니 이한구가 토라지며 청렴을 띄우려니 송영선이 춤을 추고 좌익을 까대려니 부친집안 남로당원 미래를 말하려니 안철수가 웃음짓고 정의를 말하려니 문재인이 손은 드네. 어쩔거나 이제는 진퇴양난. MB랑 손맛 잡고 백담사나 놀러갈까. 5.16 구국혁명 한기요? 이번에는 과거로 발목 잡는 간첩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읽기만 했어. 읽기만. 그치? 나는 읽기만 했어. 왜 그래? 예. 근데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공유하시면서요, 무슨, 욕설이나 이런 거 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팀을 어마어마하게 꾸려놓고, 네티즌들을 감시한대요. 예. 그니까, 후보자에게 쌍욕하시면 바로 걸려요. 그니까 문재인한테 쌍욕한 사람들 조사해 갖고 오세요. 예. 오늘부터 중선관위가 사이버팀을 운영하면서 후보자 비방하는 네티즌들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한테 쌍욕하고 문재인 후보한테 쌍욕한 사람들 모두 자료를 모아오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런 거 퍼돌리시면서 저기 뭐죠? 쌍욕 같은 거 다시면 안 돼요. 네. 후보자한테 쌍욕하면 안 돼요. 예. 네. 전두환 만세라고 했던 정의품송. 네. 그냥 뉴스가, 요즘은 그냥 뉴스가 제일 재밌어요. 예. 이건 또 뭐야? 친박 초선 이재용 의원 아들 선거법 위반 혐의. 저런. 예. 친박 초선 이재용 의원 아들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 이 의원 수사도 속도. 한나라당 전 대표 A씨 운전기사에게 매달 250만원씩 지급. 한나라당 전 대표 A씨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구나? 친박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과 역시 친박 핵심인 송영선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 검찰이 친박계 초선 이재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이 의원의 아들을 구속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4.12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니 자원봉사자에게 어떻게 돈을 줘? 또 선거비리 문제로 수배 중이던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 S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원을 지내고 4.12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경기지역 후원 조직인 경기희망포럼 대표로 도의원 시절부터 친박계로 분류되어 왔다. 박 후보는 총선 유세 당시 이 의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평택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 1부는 지난 4월 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넘겨받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총선 직후 이재용 당선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백 명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 의원의 측근이자 회계 책임자 S씨가 잠적해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 A씨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의 농협계좌로 매월 2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총선 때까지 약 1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은 이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제2종합건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수년간 명절 때마다 평택을 새누리당 대의원에게 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구입과 발송은 S정미소를 통해 택배로 배송됐으며 이 의원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제2종합건설 직원이 대의원 명단을 S정미소에 건네주면 S정미소가 선물을 발송했고 대금은 제2종합건설에서 S정미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사안은 지난 총선 후보 경선 때 이미 나왔다가 총선이 끝난 후 조사를 받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끝났다라며 지금 와서 의원 아들까지 구속시키고 이런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전 대표 A씨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돈을 준 부분도 직원으로 등록시켜 영업을 시킨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월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유능하구나. 유능해서 한나라당 당대표 기사를 하면서 영업도 했다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그게, 프로 문재인님 그 내용이 뭔데요? 제가 한 토만은 안 돼요. 한 토만은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뉴스만 다룰 수 있어요. 뉴스만.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다룹니다. 예, 개인 블로그나, 또는, 개인의 게시판 글, 그런 건 함부로 링크하시면 안 돼요. 네.
아까 그 기사 다시 보고 싶지. 응. 자, 여러분 벌써 5시 반이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아니, 근데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 의견이나 개인 블로그는 잘못하면 미확인,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방송, 한 번 더 읽고? 안 돼. 자꾸 읽고 그러면 안 돼. 딱 한 번만이야. 네. 한 번만 더 읽는 거예요. 예. 참, 혁명을 주장하니 장준하님 호통치고, 유신을 강변하니 인혁당이 살아나고, 민주를 말하려니 김영삼도 눈을 기며, 지조를 말하려니 홍사덕이 나타나고, 역사를 말하려니 한기호가 악을 쓴다. 사생활을 따지려니 동생들이 곤란하고, 정직을 말하려니 문대성이 돌려차며, 재산환원 말하려니 최필립이 다리를 걸고, 사랑을 앞세우니 김영태가 눈물 짓네. 우정을 말하려니 정중길이 아파하고, 경제를 살리려니 이양구가 토라지며, 청렴을 띄우려니 송영선이 춤을 추고, 좌익을 까대려니 부친 집안 남노당원, 미래를 말하려니 안철수가 웃음 짓고, 정의를 말하려니 문재인이 손은 드네. 아, 어쩔 거냐, 이제는 진퇴양난. MB랑 손맞잡고 백담사나 놀러 갈까. 이 노래는 최강욱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후보를 풍자한 박근혜 타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들 있었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백신강님 감사하고요. 예. 저는 어저께요. 예. 어제 안철수 원장의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환호성을 질렀어요, 속으로. 야호! 바로 이거야. 배트장님 감사하고요. 그냥 환호를 질렀다고? 왜들 기분 나빠하지? 오늘 문재인 후보의 박근혜도 이기고 안철수도 이길 테니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서 이순신 장군님을 받았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승리한 길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난 됐어요. 나는 문재인 후보가 잘생겼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야. 유리양만님 감사합니다. 문재인과 함께 승리한 길로 달려갑시다. 2007년하고 너무 달라. 2007년하고 정말 달라요. 여러분은 내 입장이 안 돼서 몰라. 내가 2007년에 정말 정동영 후보를 두고 말 한마디 못하고 방송을 접어야 됐던 그 심정 팩트리 알아? 푸른바다연님 별아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원없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 빅토리님 고마워요. 아싸! 천국같은 하루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정말 힘차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이포르님 감사드리고요. 늦으면 밥없다님 감사드리고요. 힘들 내세요. 배웠다님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달리다 보면 승리의 맛이 이런 거구나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거 13번 해봤다 그랬잖아. 나는 되는 선거하고 안 되는 선거를 분명히 알거든요. 느낌이 딱 와요. 이번 선거는 우리가 문재인을 믿고, 인형과경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리면 반드시 이겨요.
흔들림 없이 문재인과 함께 달리면 우리가 이겨요. 블링블링 폰님 감사합니다. 배태장님 감사하고요. 예. 힘들 내세요. 쫄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이 박근혜도 이기고 안철수도 이기겠다.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 주십시오. 나를 믿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재인을 믿고 달리는 거죠. 아우 나는 문재인 선거 방송 중이야. 자자자 감사합니다. 힘들 내세요. 예.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서 열세척의 배로 적함 300척을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님의 결기를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죽을 각오로 뛰어야 이기는 거예요. 프라르님 감사하고요. 네. 모바일 여러분 죄송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자, 우리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어요. 예. 정말. 자, 어떻게 기분들 좀 좋아졌어요? 예. 아니, 우리는 이제부터, 예, 이 기사로 말한다? 예. 정말 오늘 방송 짧지만 알찼죠? 네.